안녕하십니까. 또 즐거운 라틴어 시간입니다. 사실은 즐겁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의학이라서 결코 즐겁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즐거운 공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형용사 아오 변화를 배웠습니다. 형용사는 별거 아니고 명사를 수식하는데 명사 변화 7개 가운데 아 변화와 오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아 변화와 오 변화를 결합시켜 놓은 그 형태를 형용사에서 그대로 땄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도 세 종류로 변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형용사 변화가 바로 아, 오 변화입니다. 어간이 나오고 남성은 우스로 끝나고 그다음에 어간이 나오고 여성은 아로 끝나고 중성은 어간이 나오고 um으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사전을 딱 펼쳐보시면은 우스꼬리가 우스, 아, um으로 끝나는 게 이게 형용사 아오 변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항상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 수, 격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는 그 문장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순이 없기 때문에 이 라틴어가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 관계를 격을 잘 따져가지고 성수격을 잘 따져가지고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속도를 조금 빨리 냈는데 우리 에세 동사, 즉 있다 동사, 기본 동사인데 에세 동사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동사의 또 특징이 있는데 그냥 외우려 하면은 머리가 아프겠죠. 동사도 꼬리가 있습니다. 명사나 형용사처럼 꼬리가 있는데 항상 꼬리 변화가 중요하죠. 대체로 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1인칭에 O로 끝나는데 불규칙 같은 경우는 M으로 끝납니다. 접속법, 과거. 그러니까 과거, 그 다음에 접속법, 그 다음에 불규칙 같은 경우는 대체로 M으로 끝납니다. 1인칭만. 그러니까 1인칭 O 아니면 M으로 끝나죠. 동사. 2인칭은 S로 끝나죠. 3인칭은 T로 끝나고 복수 1인칭은 무스로 끝나고 복수 2인칭은 T스로 끝나고 복수 3인칭은 NT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단수든 복수든 1인칭, 2인칭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문장이다 보니까 단수 3인칭 또 단수 복수 3인칭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분별하는 법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꼬리가 끝이 T로 끝나거나 NT로 끝나면 그게 그냥 동사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문장을 착 보면은 끝이 T로 끝났거나 NT로 끝나면은 동사의 뜻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게 전부 다 동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에세 동사는 인피니티브인데 에세라고 그럽니다. 인피니티브인데 이게 현재, 과거, 미래의 기본 동사니까 이것도 동사 꼬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라고 그러죠. 나는 있다. 숨. 그러니까 동사 안에 주어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있다. 네가 있다. S에다가 앞에 S로 끝내야 되고 앞에 E가 붙습니다. 이게 S죠. sum es est. sumus estis sun트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동사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동사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제 곧바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기왕 배운 김에 또 과거형도 있다 그랬죠. 내가 있었다, 네가 있었다, 그가 있었다. 과거는 또 꼬리가 M입니다. 그러나 앞에 에라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에람, 에라스, 에라트, 에라무스, 에라티스, 에란트가 된다 그 말이죠. 또 미래도 있습니다. 미래는 이게 이제 불규칙이긴 한데 또 O로 끝납니다. 1인칭 에로가 됩니다. 에로, 에르 더하기 O, 에로 더하기 O인데 에로가 됩니다. 2인칭은 당연히 S, 에리스가 되죠. 에리스, 에로, 에리스, 에리트, 에리무스, 에리티스, 에룬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기보다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니까. 현재, 과거, 미래, 에세 동사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문장이 처음으로 나올 겁니다. 문장을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번역을 해보려시려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규칙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문장을 대하시고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만나면 반드시 동사가 나오겠고 주어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라틴어는 단어 한 개라도 단어가 아니고 전부 문장입니다. 동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동사가 없는 경우는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제 나중에 문장을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고, 그 7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에 보면 7번에 나오죠. 자, 우선 문장을 만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주로 3인칭 단수 복수의 문장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T, NT로 끝나는 것을 먼저 보세요. 그게 동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동사를 찾았으면 그 동사와 일치하는 주격을 찾아야 되는데 명사나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격을 찾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아주 가벼운 문장인데 여러분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십시오. 데우스 보너스 에스트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단어가 3개밖에 안 나오지만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명사 변화와 명사 변화를 배웠는데 그 두 개의 명사 변화 가운데서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개의 명사를 변화를 외우고도 이제 막바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장을 착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T로 끝나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 동사, 즉 있다라는 동사를 외우시면 이게 참 나옵니다. 에스트가 T로 끝납니다. 꼬리. 그러니까 명사 변화는 끝이 T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사만 3인칭 단수 복수에서 T 아니면 NT로 끝나니까 이거는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착 캐치하셔야 됩니다. S로 끝났죠. 그러니까 T로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제가 외우셨던 그 동사를 가지고 이게 에세 동사의 현재형이구나, 과거형이구나, 미래형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보니까 S가 됐죠. 그러면 동사 뜻은 뭔지는 몰라도 꼬리만 가지고도 인칭이냐, 즉 단수, 몇 인칭이냐, 그 다음에 수냐, 단수냐, 복수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잘 몰라도 꼬리만 가지고도 인칭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꼬리가 중요합니다. S가 나왔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단수, 다음에 3인칭이죠. 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있다라고 했는데 라틴어는 동사에 항상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있다 혹은 그녀가 있다 혹은 그것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 그에 해당되는 주격을 일치시키는 명사나 대명사를 찾으셔야 돼요. 아직 대명사는 안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명사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우스하고 보너스 가운데 하나가 명사의 주어가 되겠죠. 하나하나 분석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은 이 데우스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말란 김에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사를 만나면은 사전에 동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기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사셔가지고 직접 이제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 자, 사전을 찾아야 되면 사전은 친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기본적으로 문법을 다 마쳤다는 그 전제 하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꼬리를 잘라야 됩니다. 꼬리는 항상 유동적이니까 우리 격이라고 그러죠. 명사 같은 경우는 격이라고 그러고 동사도 꼬리가 있습니다. 이 꼬리는 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담아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만나면은 꼬리를 먼저 자르세요.
꼬리를 잘라가지고 저 대우수를 한번 보십시다. 대우수 같은 우수가 꼬리겠죠. 꼬리를 우선 날리세요. 그럼 대가 이게 말하자면 어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어간을 가지고 사전을 찾으셔야 돼. 그럼 쭉 찾다 보면은 이 어간을 가진 채 뭔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우수가 나오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이 어간에다가 우수라는 꼬리가 붙어서 주격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명사는 항상 소유격, 즉 이격에서 이 명사가 명사변화 7개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변화를 소개해드렸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대우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를 가지고 딱 찾으면은 대우수가 딱 뜰 겁니다. 특히 대문자, 라틴어는 첫 자만 대문자로 씁니다. 대우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신, 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말 나온 김에 이 대우수 콤마하고 i로 영어로 I, 라틴어로 e인데 명사 m, 남성 m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수 콤마 e, 콤마 m 이렇게 나왔습니다. 뜻은 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격에서 e로 끝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명사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우스가 되어 있고 이격은 데이, 삼격은 데오, 사격은 데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우스는 원래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이게 복수가 없겠죠. 근데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복수가 좀 있습니다. 그때 신들이라고 해야 돼. 여기서 혹격은 데우스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냥 읽기가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데우스라고 하시면 돼요. 복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책에 보면은 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복수 같은 경우는 원래 명사비나 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민이 이를 붙는데 DE가 됩니다. 혹은 D 혹은 DE, I를 2개를 쓰든지 I를 1개 쓰든지 똑같습니다. D 아니면 DE가 됩니다. 이격은 데오룸, 신들입니다. 신들의. 삼격은 디이스 아니면 디스 이렇게 씁니다. 잘 안 나옵니다만은 신들 할 때는 데오스, 그 다음에 삼호격 똑같죠. 복수, 그 다음에 디스 아니면 디이스, 혹격은 당연히 디스 혹은 디이스죠.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여성도 여자신도 여신을 두고 말해요. 원래 대가 이제 이 어간인데 거기다 꼬리를 아로 갖다 붙여주면 여자신이 됩니다. 이것도 약간 단수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스텔라 계열과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복수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변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책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일격에는 대아가 됩니다. 당연히. 다음에 대에, 삼격 대에, 대암, 대아, 혹격은 대아. 자, 복수격도 대에가 되겠죠. 다음에 대아룸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삼격과 혹격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특이하게도 대아부스가 됩니다. 원래 이스가 아 명사와 오 명사 변화는 이스가 붙는데 여기 지금 부스가 붙은 거예요. 대아부스, 또 대아스, 대아부스, 혹격은 대해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특이하니까 조금 기억해 두시고, 그러나 우리 신학에서는 복수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시죠. 그 다음에 보너스로 넘어갑시다. 보너스는 우리가 사전을 또 우수를 잘라내야 되겠죠. 꼬리를 딱 잘라내고 본까지가 이게 어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셔야죠.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또 맛있는 초코파이를 사 드릴 텐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돈 내셔야지. 내가 왜 돈 내냐는 말이야. 응? 맛있는 초코파이를 상상하시면서 우수를 잘라내고 본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전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그럼 사전을 딱 펼치다 보면은 본 들어가 있고 꼬리는 항상 변하니까 우수, 보누스,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누스, 보나, 보눔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백발백중 형용사 세 종류의 변화 가운데 어떤 종류의 형용사에 해당되느냐? 예, 아오 변화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즉 명사 변화 아와 명사 변화 오를 결합시켜 놓아서 꼬리만 가지고 형용사 변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 보나, 보눔. 보너스는 남성일 때 쓰시라. 보나는 여성일 때 쓰시라. 보눔은 중성명사를 수식할 때 쓰시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뜻은 뭐냐면 착한, 선한이라는 뜻이죠. 단도로 사용돼도 괜찮습니다. 보너스 같은 경우는 착한 남자는, 보나는 착한 여자는, 혹은 보눔은 착한 것은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단도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있다. 에스트. 자, 그럼 이 그에 해당되는 주격은 데우스가 되겠죠. 그래서 데우스, 하나님이 있다가 되겠죠. 근데 보너스를 보니까 이게 성수격을 딱 찾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남성, 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우스도 남성, 단수, 일격이죠. 또 보너스도 남성, 단수, 일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앞에 강의를 띄워먹고 막바로 요 강의만 들으면 지금 무슨 나라 언어인지 명왕성의 언어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좀 차곡차곡 지금 쌓여져 가는 이 강의를 다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데우스도 남성 단수 일격이고 보너스도 남성 단수 일격이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 수, 격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형용합니다, 수식합니다 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선한 하나님이 라고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선한 이렇게 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트가 있으니까 우선 번역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라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 파워포인트로 딱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우선 번역이 다양합니다. 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맵쉽게 번역하려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작은 슬기롭게 보기 좋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형용사는 그 수식하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 수, 격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말 난 김에 말 나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에세 동사가 나오는데 있다 동사, 에세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우스 에스트 그런 경우, 말로 말하자면 데우스 에스트 이래 나오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세 동사 나오고 주어가 하나가 나오면은 주어가 있다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에세 동사가 나오고 이 주격이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주어는 주격은 에세입니다. 주어는 주어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금방 번역한 대로 주격이 두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데우스도 주격이고 보너스도 형용사지만 주격입니다. 그래서 착한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에세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두 개가 나오면은 주어는 주어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슬기롭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에세 동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주격이 3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4개, 5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 막 나와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주어는 주어로서 주어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개를 동격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문장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입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에리 순트 세르비가 나왔습니다. 푸에리 순트 세르비. 딱 보니까 동사가 어순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 같으면 뒤로 빠지는데 이 라틴어는 어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꼬리를 가지고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로 3인칭 단수, 복수가 많이 나오는데 3인칭 단수인 경우는 T로 끝나고 3인칭 복수인 경우는 NT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시면 돼. 복잡한 문제는 아직 안 만났으니까. 자, 그렇게 끝나는데 보니까 NT로 끝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보고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죠. 보세요. 푸에리, 순트, NT로 끝났죠? 세레비. 전부 다 이상하게 변하는 명사 변화같이 보이는데 NT로 끝나는 게 T로 끝나고 NT로 끝나는 것은 반드시 동사다 라고 이제 일단 주입하고 NT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NT만 가지고도 수와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에 몇 인칭이냐 이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뭘까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거 맞추면은 제가 초코파이 당연히 여러분 돈 내시고. NT로 끝났습니다. T로 끝났으면 단수 3인칭이겠죠. 이 NT로 끝났기 때문에 복수 3인칭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녀들, 그 남자들, 그것들에 해당되는 주격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명사를 혹은 명사같이 보이는 단어들을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우선 푸에리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명사를 만나면 분석할 때 꼬리를 잘라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꼬리였단 말이야. 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명사를 생선이라고 그냥 라틴어 이 단어들은 생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선이 뭡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생선 잡으면 생선 꼬리 드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꼬리를 잘라야 돼. 딱 잘라내고 몸통과 머리만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를 딱 잘라냅니다. 영어 이제 딱 잘라냅니다. 그럼 푸에르가 남습니다. 이 푸에르를 가지고 사전에 여러분이 딱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사전을 딱 찾는데 푸에르가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잘 맞춘 겁니다. 로또 당첨 1등. 돈이 없는 로또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푸에르라는 단어가 없다 하면 또 그 다음 주 단어를 또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편리하게도 감사하게도 아이를 딱 잘라내면은 아이는 꼬리 변화는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이를 딱 잘라내면은 푸에르가 딱 나옵니다. 푸에르 콤마하고 그 다음에 M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푸에리라는 이 말은 격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어간이 푸에르고 그 다음에 이는 꼬리 변화였구나. 근데 이게 이제 이격을 가지고 이 명사가 아 변화냐, 오 변화냐, 이 변화 계열이냐, 우냐, 에 변화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푸에를 가지고 놓고 보니까 이격이 어디게 나왔습니까? 이로 나왔죠. 그래서 이격이 이로 나오는 케이스의 명사는 오 변화 계열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체로 본 바에 의하면은 오 변화는 남성일 때는 우수로 끝나고 중성일 때는 보통 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던 이 명사인 경우는 그 우수가 날아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주로 남성에서 많이 날아갑니다. 이 푸에르 동사도 원래 푸에루스였던 것이 자주 쓰다 보니까 싸움하기 바쁜 나라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친절하겠습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푸에르가 됩니다. 푸에르. 그 다음에 이격에서는 이격부터 이제 격 변화가 이제 차근차근 제대로 되는 것이죠. 푸에르,
이게 보면 푸에리, 푸에로, 푸에룸, 푸에로. 혹격은 당연히 푸에르가 됩니다. 푸에리, 푸에로룸, 푸에리스, 푸에로스, 푸에리스, 푸에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에리, 아하, 단수 인격도 되고 복수 일격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단수 인격으로 해석해도 되긴 되는데 번역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단수 인격과 에세가 나오면 어떻게 번역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라틴을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기로 하고, 그냥 어렵게 가지 마시고 이게 복수 일격이다 라고, 아니 복수 삼격이다, 내가 무슨 말이냐, 복수 일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년들이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단수 일격도 되는데 단수 일격보다는 복수 일격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소년들이 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세르비가 나온다면 또 꼬리를 잘라야 되겠죠. 생선이라 생각하시고, 맛있는 생선 이를 딱 잘라내고 세르브가 됩니다. 이 세르브가 이게 사전에 어간으로 나오면 다행이고, 또 만약에 안 나온다면 부위도 자르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르브를 가지고 사전에 딱 찾아보면 나옵니다. 세르부스가 나오고 콤마하고 이, 그 다음에 M으로 나올 겁니다. 마스쿨리눔, 즉 남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격변화시킨 것을 잘 파악했으면은, 아, 이게 꼬리는 격변하니까 세르비, 아, 이게 몇 격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1격은 세르부스, 지난번에 여러 번 배웠던 그 오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2격은 세르비, 3격은 세르보, 4격은 세르붐, 5격은 세르보, 혹격은 우스로 끝나면 항상 우스로 끝나는 오변화에 우스로 끝나는 모든 남성, 여성 명사는 에로 바뀐다 그랬죠. 세르베. 복술격은 세리비, 세르보룸, 이스 똑같죠. 3호격, 세르비스, 세르보스, 세르비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르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단수 인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복수 인격으로 보는 게 낫겠지요. 왜냐하면은 푸에리, 세르비, 이거 뭔가 일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의학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직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해당되는 것이 그들이 소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종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남자 종들입니다 라고 번역해 주시는 것이 좋지요. 쉬운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단수 인격도 세리비, 단수 인격도 푸에리가 되는데, 이때는 복수 인격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직감적으로 일치한다, 해석하기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제 번역이 가능하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생일 파티를 하셔도 돼요. 몇 번 강의 여러분들 다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Happy birthday to you. 제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축하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장을 번역해 봅시다. Puer est servus가 나옵니다. 사실 앞 문장에 약간 변형이죠. 자, T로 끝났거나 NT로 끝나면은 무조건 동사입니다. NT로 끝나면은 복수 3인칭, T로 끝나면은 뭐요? 단수 3인칭. 그가, 그녀가, 그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현재, 과거, 미래. sum, es, est, sumus, estis, sunt, eram, eras, erat, eramus, eratis, erant, ero, eris, erit, erimus, eritis, erunt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에스트가 그가 있다. 그럼 그에 해당되는 주격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푸에르가 나옵니다. 사전에 이게 이제 꼬리가 없으니까 그냥 사전 찾아보시고, 또 없으면 꼬리를 하나씩 잘라내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푸에르라는 명사 자체가 그 자체가 꼬리가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스가 생략됐다라는 케이스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소년이 단수지요, 주격이고, 소년이 세르부스도 우스를 딱 잘라내고 사전을 딱 찾아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세르부스, 이, 그 다음에 M으로 나올 겁니다. 아, 종놈은 혹은 종은 나옵니다. 남자 종은.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소녀는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초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번역해 보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 기분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저도 그 희열을 느낍니다. 아, 최초로 문장을 번역했구나 하는 그 자부심. 이게 동영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면대면에서 만나보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내가 초코파이를 사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돈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각인하고 넘어갑시다. 에세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는 있다. 에세 동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2개 나오면 주어는 주어이다. 3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는 주어로서 주어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라고 그랬습니다. 4개 이상 나올 때는 특별한 경우니까 문장마다 다르니까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번역되었으니까 조금 다른 명사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텍스트 4페이지에 이번에는 우명사 변화를 배워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우명사 변화. 근데 왜 이게 하필 우명사 변화라고 하느냐 하면은 단수 옥격과 복수 기계에 반드시 그 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변화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왜 아라고 하냐? 단수 옥격과 복수 기계에 아가 들어간다. 그 모음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법 학자들이 분류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명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단수 옥격에 우가 들어가고 복수 기계에 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모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우명사 변화는 남성과 중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0%라고 하면 다 좋겠는데 이 고전어가 예외가 많단 말이야. 우수로 끝나는 이게 우명사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십시오. 나눠진 텍스트에 보면은 이 만우수 같은 손 같은 경우는 여성이란 말이야. 왜 손이 여성일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아마도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집안에 여자들이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손을 여성으로 본 거 아니겠는가 라는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또 나무 같은 경우도 여성입니다. 떡갈나무, 쿠에르쿠스라는 이 나무는 떡갈나무인데 이게 우변화하면서도 여성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제가 일부러 뽑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명사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아무리 첫날 만날 설명해도 머리만 아플 거니까 실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을 쫙 보시면은 금방 나온다 그 말이죠. 자, 아드벤투스가 나옵니다. 아드벤투스가 나오는데 꼬리가 아드벤투스죠. 그 다음에 꼬마하고 우수가 됐죠. 이 우수 변화의 특징, 우변화 계열이 이 소유격에서 우수로 끝납니다. 말한 김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아 명사 변화는 콤마 이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A로 끝나죠. 오 명사 변화는 주격이 나오고 콤마하고 E가 됩니다. 오늘 배우는 이 명사 변화, 우 변화는 주격이 나오고 반드시 이격이 우수가 됩니다. 우수가 됩니다. 남성이 많고 중성이 많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참고 삼아 혹 여러분들에게 빅뉴스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아 명사 변화와 오 명사 변화를 제외한 지금부터 배우는 우, 에, 이 계열의 이 명사는 단수 3격에서 이로 끝납니다. 공통적으로. 그걸 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우선 아드벤투스를 그대로 한번 격변화를 시켜봅시다. 아드벤투스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격은 뭘까요? 당연히 아드벤투스죠. 3격은 우리 아, 오를 제외한 이제부터는 3격에서 이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아드벤투이가 됩니다. 4격은 아드벤툼, 5격은 당연히 우가 들어간다니까 아드벤투가 됩니다. 그리고 혹격은 당연히 1격과 똑같습니다. 아드벤투스. 복수 1격도 아드벤투스입니다. 2격은 거기 우가 하나 들어간다 했죠? 아드벤투, 우가 2개입니다. 아드벤투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삼옥격은 똑같은데 명사 변화 삼격 복수 삼격과 옥격은 항상 똑같은데 종류가 세 종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명사 변화와 어 명사 변화는 있으로 끝나고 에 명사 변화는 에부수로 끝나고 우 명사 변화와 장차 배울 이 변화 명사 계열 자음 변화 이 변화 혼합 변화는 이부수로 끝납니다. 요게 우 변화기 때문에 이부수로 끝납니다. 이부수로 복수 삼옥격에서 그래서 아드벤티부스가 됩니다. 사격은 당연히 또 아드벤투스가 됩니다. 옥격은 삼격과 똑같으니까 아드벤티부스. 옥격은 일격과 똑같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아드벤투스, 아드벤투스, 아드벤투이, 아드벤툼, 아드벤투, 아드벤투스. 복수는 아드벤투스, 아드벤투움, 아드벤티부스, 아드벤투스, 아드벤티부스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면 돼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계속 몇 개 한번 해보면 또 여러분 늘 겁니다. 자, 우리 모투스가 나오죠. 이 모션, 영어로 이 모션, 동작이라는 말인데 원래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투스가 일격이죠. 콤마하고 우스로 끝났습니다. 아하, 이격이 우스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우변하다. 주로 남성이죠. 자, 그러면 모투스, 모투스, 모투이, 모툼, 모투. 왜 모투가 될까요? 단수 어격과 복수 기에 우가 들어간댔습니다. 모투. 어격도 당연히 모투스. 복수 격 모투스. 복수 기는 어찌 될까요? 모투움. 우가 두 개입니다. 모투움. 다음에 삼어격 똑같죠? 이부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모티부스. 모투스, 모티부스가 됩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쉬워지죠? 자, 우리 나오는 문법책 가운데 카수스가 있습니다. 카수스. 이거는 격이라는 말도 되지만 원인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그러다 십시다. 카수스, 예, 격도 되고 사건도 됩니다. 카수스. 자, 이것도 어떻게 되냐? 일격은 카수스, 이격은 카수스. 당연히 이격이 우수가 됐으니까. 삼격은 아오를 제외하고는 이가 된다 그랬죠? 카수이. 다음에 카숨. 다음에 카수. 복격은 카수. 카수스. 주격과 같죠? 복실격 카수스. 복실격은 카수움. 우가 두 개입니다. 다음에 삼옥격 똑같죠? 이부수가 되겠죠? 카시부스. 사격도 일격과 같습니다. 카수스. 카시부스. 복격은 당연히 일격과 똑같죠? 카수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은 이 프라우투스가 나옵니다. 프라우투스.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 사진 찾으면 꼬리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격을 딱 보시면 우수로 끝납니다. 우수로 끝나니까 아하, 이거는 우 명사 변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착해시 하셔가지고 격 변화를 여러분들이 쫙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격은 프라우투스. 이 격도 프라우투스. 삼격은 아오 변화 제하고는 이가 된다 그랬죠? 프라우티가 됩니다. 사격은 프라우툼. 옥격은 요거 때문에 우가 된다 그랬죠? 프라우투. 옥격은 이격과 똑같습니다. 프라우투스. 복실격은 프라우투스도 일격. 복실격은 우음이 되겠죠? 프라우투움. 티부스가 됩니다. 이부스가 되니까 프라우티부스. 프라우투스, 프라우티부스. 옥격은 일격과 똑같습니다. 프라우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본다면은 여러분 센스 아시죠? 센스? 감각. 원래 이 라틴어로 감각이라는 말입니다. 센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언어들이 어간만 써가지고 자기의 독창적인 모국어로 사용하는데 원래 이 원천이 이 산스크리트 언어에서 나왔고 유럽 언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원래 센수스가 됩니다. 감각, 느낌. 이것도 찾아보면은 이격이 우수로 끝나요. 아하, 이게 우 변화구나. 어떻게 하느냐? 센수스, 센수스, 센수이, 센숨, 센수, 센수스. 왜 센수가 될까요? 단수 옥격과 복수 이격에 반드시 우가 들어가야 된다. 단수 일격도 복수 일격도 센수스가 되겠죠. 복수 일격은
센수움이 됩니다. 삼호격 똑같죠? 이부수, 이부수, 센시부스, 센수스, 센시부스가 된다. 혹격은 일격과 똑같으니까 이제 뭐 혹격은 더 이상 이제 취급 안 해도 괜찮아요. 가장 잘 나오는 우리 단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잘 쓰는 이제 기독교의 용어가 있겠습니다. 스피리투스,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상투스라는 말과 함께 쓰면 거룩한 영이 되고 우리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스피리투스는 이게 남성입니다. 콤마하고 우스가 됐습니다. 아하, 우 변화구나. 이건 어떻게 변하느냐? 상투스, 스피리투스. 다음에 스피리투스, 당연히 이격도 스피리투스. 삼격은 아우를 제하고 이가 된다 그랬죠? 스피리투이, 스피리툼, 스피리투. 복실격은 스피리투스, 스피리투움, 우가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리티부스, 스피리투스, 스피리티부스. 그렇게 됩니다. 조금씩 빨라지죠?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남성인데, 중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인데, 제가 처음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중성명사가 가지는 고유한 두 개의 법칙이 지금 후천적으로 배우는 이 명사 법칙보다 선행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비수수라는 말이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수 중성명사는 중성명사가 가지는 원래 두 개의 법칙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선행합니다. 어떻게 선행하느냐?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일격과 사격이 항상 같다. 두 번째는 복수일격에서는 항상 아로 끝난다. 복수 사격도 아로 끝나겠죠? 그렇게 맞춰주면 된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일격은 비수수가 되겠죠. 이격도 비수수. 이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삼격은 비수이. 사격이 중요한데 비수음 하고 싶죠? 하면 안 된다니까. 비수수가 됩니다. 왜? 일격과 사격이 중성인 경우는 같다는 거. 이게 기본 제일 원칙입니다. 중성명사만 그래요. 목격은 비수. 목격은 비수수. 다음 이제 복수격으로 딱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어찌 될까요? 복수격의 중성명사 특징이 뭘까요? 항상 아로 끝난다 그랬죠. 형용사도 마찬가지 아로 끝납니다. 비싸가 됩니다. 영어로 비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봐야 되거든. 시각들은 비자가 됩니다. 비싸. 그 다음에 비수음.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비시부스. 사격이 어찌 될까요? 일사 똑같죠? 비싸. 비시부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라는 말이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잘 씁니다. 잘 쓰는 것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용. 율법의 세 기능 가운데 뭐 사용이 나옵니다. 우수수, 레기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자주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수수, 콤마하고 우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무변화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일격은 우수수, 이격은 역시 우수수, 삼격은 우수이, 사격은 우숨, 오격은 우수, 복수일격 똑같고, 혹격은 똑같고, 복수일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 이격은요, 우수움, 삼호격 똑같죠? 이부수, 우시부수가 되고, 사격은 일사, 우수수, 오격은 우시부수가 됩니다. 점점 빨라지죠. 무화과 나무는 대체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여성입니다. 피쿠스가 있습니다. 피쿠스. 이거는 이제 보통 이 우변화에서는 남성과 중성이 많은데 나무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성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해볼까요? 피쿠스가 됩니다. 이격은 어찌 될까요? 역시 피쿠스. 삼격은 피쿠이. 사격은 피쿰. 똑같아. 목격은 피쿠. 혹격은 이격과 똑같고, 복실격 피쿠스. 다음에 이격이 어찌 됩니까? 피쿰.
우가 두 개입니다. 피키부스, 피쿠스, 피키부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그렇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쩌면 이분들이 이 오변화와 고대인들에서 뭐 우리 현대인과 별반 차이가 없겠죠. 인간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혼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도무스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텍스트에 나눠줬는데 이 도무스, 즉 집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분명히 우변화 계열인데 헷갈리게도 복수 삭격에서 오수로 끝나요. 즉 오명사 변화처럼 바뀐다. 이건 아마 분명히 이분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헷갈려서 나온 것 같다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믿지 말기 바라는 제 느낌이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변하냐? 똑같이 변하긴 하는데 복수 삭격만 조심하시면 돼요. 많이 쓰니까 도무스죠. 콤마하고 우수로 끝났으니까 M 됐으니까 F로 끝나면 이 집입니다. 도무스가 집이에요. 아마 집 관리 여성들이 한 것 같아요. 도무스인데 우수 끝났으니까 무변하다. 그대로 변화시켜주면 돼요. 단수는 도무스, 도무스, 도무이, 도문, 도모가 됩니다. 도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명사 변화처럼 도모가 돼버려. 그건 도무스. 그것도 오 변화 같이 바뀐답니다. 복실격 도무스. 그 다음에 도미부스, 도모스가 됩니다. 복수 삭격에. 그러니까 단수 오격과 복수 삭격에서 이게 영판 오 명사 변화처럼 바뀌는 거야.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삼오격 똑같죠? 도미부스. 요거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나머지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속도는 조금 더 빨리 내서 이제는 숨 차지만 교수님 좀 쉬고 합시다라는 말씀과 탄식이 함께 제 귀에 들려오는데 저도 물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쉴 수가 없죠. 한 1분간만 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이 시간 1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쉬고 싶으시면 잠깐 정지시키시고 여러분들만 쉬십시오. 자, 이제 애 명사 변화를 해봅시다. 점점 많이 배워갑니다. 애 명사 변화는 앞에 금방 배웠던 우 명사 변화와 달리 여성과 중성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다고만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남성도 있으니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애 명사 변화 여성과 중성이 많은데 왜 애 변화 명사라고 합니까? 역시 단수 어격과 복수 이격에서 그 모음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배워 놓으시면은 처음부터 무작위로 외우려고 하는 그 머리를 안 써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런 법칙이 있다. 그리고 애 명사의 복수 삼호격은 애부수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어간에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법칙을 모르면 생으로 다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문법학자들이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세레부스. 원래 서비스가 세레부스인데 종로로 타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특징을 제가 여러분 적어드리는데 애 변화와 곧바로 배울 이 변화의 복수 일격과 복수 삭격은 놀랍게도 항상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중생명사와 같이 애 명사 변화와 지금 곧바로 배울 이 명사 변화는 복수 일격과 복수 삭격이 똑같아요. 다음에 끝나는 게 S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S로 끝난다. 그러나 중성명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 중성명사가 가지는 고유한 두 개의 법칙이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막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응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확 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영어로 face
이 face라는 말은 이게 원래 라틴에서 왔습니다. facies에서 왔습니다. 이제 자 facies라는 단어가 나오면 꼬리를 딱 잘라야 되겠죠. S를 자르든지 A를 자르든지 잘라서 이제 어간을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격이 뭐가 나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격이 A가 되면은 반드시 이건 에 변화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아 변화는 뭐로 끝난다고요? 에. 오 변화는 이. 배웠던 우 변화는 우스. 그렇죠? 지금 배우는 에 변화는 A가 됩니다. 이격에서. 그래서 이격에서 A가 되면은 반드시 에 명사 변화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1기은 S가 되겠죠? 2기은 반드시 A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자, 파키에스 한번 해봅시다. 파키에스는 얼굴이라는 말인데 1기은 파키에스 1격이에요. 근데 2격이 어떻게 되냐면 A로 끝난다 그랬죠? 어간에다 A가 S는 잘라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파키까지가 이제 어간이겠죠? 파키에다가 2격 A 꼬리를 집어넣습니다. 얼굴의 3기가 이제 될까요? 지금부터 하는 건 E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파키 A가 됩니다. 역시 똑같이 파키 A. 사격은 파키 M. 이제부터 M이 돼요. 파키 M. A 명사 같이. A 명사 변화. M이 돼요. 다음에 요것 때문에 A 명사 변화를 하죠. 파키 에. 어간에다가 꼬리만 그렇게 갖다 붙여주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술기는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S로 끝나냈죠. 일사 똑같다 그랬죠. 감사할 일이죠. 파키 S가 됩니다. 이 기억은 요것 때문에 에 변화라고 했죠. 에가 들어가야 되겠죠. 파키 에룸이 됩니다. 파키 에룸. 그 다음에 에부수가 되겠죠. 삼호격 똑같고 복수 삼호격 똑같고 에부수 에 변화는 에부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파키 에부수가 됩니다. 사격은 일사 똑같대죠. 파키 에스. 어격은 파키 에부수. 당연히 혹격은 일격과 똑같습니다. 용모라는 말이 있는데 용모 글라키에스입니다. 예, 글라키에스라는 말 용모죠. 맵시 용모가 뭔데 하냐면 글라키에스입니다. 예, 글라키에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글라키 A 그 다음에 글라키 A 글라키 M 글라키 E 글라키 S 글라키 에룸 글라키 에부스 글라키 S 글라키 에부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글라키에스가 이 용모하는 얼음입니다. 얼음 실수. 자 우리 그 스페키에스 이게 용모입니다. 스페키에스. 자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스페키에스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스페키에스죠. 이게 A로 끝났으니까 스페키 A, 스페키 S, 스페키 A. 그러니까 스페키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키 A 상격, 사격은 스페키 M, 스페키 E. 혹격은 똑같고 일격은 이제 S로 끝나고 스페키 S. 그다음에 요거 때문에 E가 들어간다 했죠. 이격은 에룸이죠. 스페키 에룸, 스페키 에부스, 스페키 S, 스페키 에부스가 됩니다. 자, 이게 어간을 찾으면 이제 대충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페스, 희망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소망. 어찌 되냐? 이것도 마지막에 사전은 이제 S를 딱 꼬리를 잘라내면 스페가 이게 어간이 됩니다. 스페를 가지고 이제 꼬리를 갖다 붙여주면 돼요. 해본다면은 스페스 역시 스페이 이격이 A로 끝나니까 삼격 역시 스페이 사격은 스팸 목격은 스페가 되죠. 혹격은 똑같고 복술격 S로 끝났으니까 스페스 사격도 스페스겠죠. 이격은 조심하셔야 돼. 스페 A가 됩니다. 스페룸, 스프 까지고 에룸이 됩니다. 스페룸. 그 다음에 스페부스, 스페부스가 됩니다. 아마 가장 잘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피데스가 들어가요. 신앙, 믿음. 자, 그럼 S를 자르면 피드까지가 이게 의관인데 꼬리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일격은 피데스, 이격은 피데이, 삼격 역시 피데이, 사격은 피뎀, 오격은 요거 때문에 얘가 되죠. 피데, 복수일격 S로 끝나죠. 피데스. 이격은 어찌 됩니까? 이격은 피데룸. 피드 더하기 에룸이 된다는 거예요. 피데룸. 이부수 되겠죠. 삼호격. 피데부스, 피데스, 피데부스가 됩니다. 영어로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기 이게 세리에스입니다. 라틴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세리에스. 속도가 조금 빠른가요? 조금만 더 하고. 세리에스. 1격 세리에스, 2격은 세리 A. 그러니까 세리까지가 의관이 되겠죠. 느낌상. 세리 S. 세리 A, 3격 역시 세리 A, 세리 M, 세리 E, 세리 S. 에 명사는 S가 된다 그랬죠. 세리 S. 이 기분 요것 때문에 E가 에 명사 변화를 하죠. E가 들어가겠죠. 에룸이 되겠죠. 세리 에룸. 3호격 에부스죠. 세리 에부스. 세리 S, 세리 에부스가 되면은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참 면대면 수업 같으면 요 정도 하고 딱 쉬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 없고 그래도 숨 차지만 따라올 만하죠. 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들으십시오. 자,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100m를 놓고 1000m를 놓고 보자면은 지금 거의 한 800m를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1등과 2등과 3등이 이제 갈라지는 게 너무 지치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이 명사 계열, 이 명사, 자음변화, 혼합변화.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800m까지는 열심히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결승전에 누가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3등 하느냐. 그건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분발하시고, 이것도 겁먹지 마세요. 왜 겁먹지 말아야 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린 그 명사 변화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 없습니다. 일단 이 명사 계열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명사, 자음 변화, 혼합 변화가 있는데 우선 이 명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명사 변화라고 명명합니까? 단수 어격에서 이가 반드시 들어가고 복수 입격에서 반드시 이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머릿속에 입력됐으니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입격에서 이가 들어가는 게 이음 되겠죠. 대충. 단수 옥격은 8격이니까 이가 되겠죠. 다음에 모든 명사의 3격과 옥격은 항상 같은데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변화와 오 변화는 이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에 변화는 에부수로 끝나고 우 변화와 이 변화는 이부수로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니까 복수 3옥격 이부수가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각인만 되는 외울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명사 이 변화의 중요한 명사의 특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이건 남성, 여성, 중성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텍스트를 정확하게 번역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골고루 다 있다. 자, 그러면 이격이 중요합니다. 이 명사가 도대체 아냐, 에냐, 우냐, 이냐, 자음이냐, 혼합이냐, 어디게 하느냐 항상 이격 명사, 이격 그 변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이 명사 계열, 영어로 이 명사 계열에 해당되는 이 명사 자음 변화, 혼합 변화는 공통적으로 소유격에서 is로 끝납니다. 뭐로 끝난다? is로 끝납니다. 이격에서 is로 끝나면 무조건 이 명사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 변화이기 때문에 단수 사격에서도 임이 됩니다. 임. 우리 단수 사격 목적격
우리 아 명사 같은 경우는 암이 되죠. 오 명사 같은 경우는 um이 되죠. 다음에 에 명사 변화의 사격은 am이 되죠. 이 명사의 사격은 im이 됩니다. im.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우선 실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골고루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 여성명사, 이건 투리스라는 이 명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격이 투리스, 이스로 끝났습니다. F로 나옵니다. 아, 여성이구나. 탑이라는 말인데, 이 투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이스가 꼬리가 되겠죠. 느낌상. 그럼 투르까지 이게 어간이 됩니다. 투를 가지고 꼬리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일격은 투리스. 이격 역시 이스로 끝나니까 투리스. 삼격은 아까 말씀드린 아오 변화를 제외하고는 이가 된다 그랬죠. 투리. 이 변하기 때문에 임이 된다 그랬죠. 투림. 어격도 요것 때문에 이 변화를 하죠. 투리. 복격은 똑같고 복수격은 S로 됩니다. 투레스. 다음에 복수격은 E가 들어가죠. 다음에 um이 되겠죠. 투리움이 됩니다. 투리움. 다음에 이부수가 된다죠. 삼호격은 투리부수. 투로 더하기 이부수 하면 투리부수가 됩니다. 다음에 일사 똑같죠. 투레스, 투리부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그 잘 따라오셨다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다음에 시티스, 먼지라는 말인데 시티스를 해볼까요? 자, 이스를 딱 잘라내면 시트까지가 이거 어간이 되겠죠. 느낌상. 그럼 시티스. 이격은 역시 시티스. 삼격은 시티. 사격은 시팀. 오격은 시티. 복격은 똑같고 복술격 시테스. 시트 더하기 S. 시테스. 다음에 시트 더하기 이움. 시티움. 삼호격 똑같죠. 이부수니까 시트 더하기 이부수겠죠. 시티부스. 사격은 일사와 똑같죠. 시테스. 시티부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페브리스. 열이라는 뜻입니다. 페브리스. 페이버. 영어로 페이버. 이 페브리스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스를 딱 잘라내고 나면 페브까지가 딱 어간이 될 겁니다. 페브까지가. 자, 그럼 페브까지가 이게 어간이니까 고거에다 꼬리를 갖다 넣으면 됩니다. 이격은 페브리스. 이격은 페브리스. 삼격은 페브리. 사격은 페브림. 임이 된다 그랬죠? 오격은 역시 이것 때문에 오격이죠. 페브리. 복술격은 페브레스. 다음에 이음이 들어가겠죠. 복술격 페브리움. 다음에 이부수가 되겠죠. 삼호격 페브리부스. 일사 똑같죠. 페브레스. 페브레스. 다음에 페브리부스가 됩니다. 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텍스트 가운데 예외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거의 몇 개 안 되는 가운데서 잘 나오는 명사입니다. 비스라는 이 명사인데 이게 예외에 해당됩니다. 예외라고 해서 별 큰 예외가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십시오. 이 격은 B, 이제 이 어간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가 됩니다. 비스가 됩니다. 1격 비스, 2격 비스, 3격 B, 4격 빔, 5격 B. 복술격에서 이 발음상 BS가 돼야 되는데 이 모음 두 개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레스가 되는 거야. 비레스. 나머지는 비리움, R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비레스, 비리움, 그다음에 비리부스, 발음상 비리부스, 비레스, 비리부스가 되었다. 이게 힘이라는 명사인데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외에 해당되는 명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뽑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명사 남성명사는 그렇게 변화시키면 되는데 그럼 중성명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무슨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성명사 법칙이 뭐냐? 첫 번째는 일격과 사격이 항상 같아. 그리고 복수는 항상 R로 끝난다. 요게 후천적으로 배우는 명사 변화보다 이 앞선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해당됩니다. 이 변화 계열의 이 중성명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제가 특징을 뽑아놨는데 끝이
R 아니면 에, R로 끝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거야. R, E, R. 이것이 여러분들 example, 표본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라틴에서 봤습니다. exemplar가 되는데, exemplar하고 콤마하고 보면은 is가 돼요. 그러니까, is가 끝나면 이게 이 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exemplar인데, 사전을 딱 찾아보면 그 자체가 이제 이게 의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exemplar 더하기 있으니까 exemplaris가 됩니다. 3격은 역시 exemplari. 4격을 조심하셔야 돼요. 중성명사기 때문에 exemplar가 됩니다. 하고 싶죠. 아니면 M 하고 싶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성명사기 때문에 항상 1격과 exemplar가 됩니다. 5격은 exemplari가 되죠. 혹격은 R로 끝난다 그랬죠. exemplaria. 다음에 이음이 되겠죠. exemplarium. 잘하시네. 3호격 똑같죠. exemplaribus. 4격은 1격과 똑같은데 중성명사기 때문에 exemplaria. exemplaribus가 됩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animal. 영어 그대로지 않습니다. 발음을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헷갈려서 했는데, animal입니다. 동물. 주로 R로 끝난다고 했죠. R, L로 주로 많이 끝납니다. animal, 동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격을 찾아보면 animalis가 됩니다. 꼬리가 있을 끝났죠. 아하, 이게 이 변화 계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1격은 animal, animalis, 3격은 animali, animal. 왜 animal일까요? 일사가 중성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이에요. 5격은 animali, 복수격은 animalia, animalium, 이음이 됐죠. 그 다음에 animalibus, 일사 똑같죠. animalia, animalibus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숨찬데 교수님 그만하십시오. 네, 그만합시다. 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하고, 동사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렇게 빨리 하고 싶지 않다니까. 면대면으로 하면은 얼굴도 보고 초코파이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기본적으로 내가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이 참 정을 나누면서 해오고 싶은데 나도 이 카메라를 보면 돌부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빨리 해가지고 동사를 지금 빨리 맞추고 싶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제 앞에서 원서를 놓고 사전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번역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소원까지는 아니고 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 조금 더 해봅시다. 이 잘 나오는 말 가운데 말에 이 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이게 이제 중성입니다. 어떻게 되냐? 역시 중성명사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격은 말에, 이격은 있어야 되겠죠? 마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까지 이게 의관이라는 느낌이 착 옵니다. 3격은 뭘까요? 말이. 4격 조심하셔야 돼요.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말에. 다음에 5격은 말이. 복실기에는 아가 들어간댔죠. 마리아. 혹시 이름 가운데 마리아가 들어가면 이게 바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돼. 이 기억은 이가 되겠죠. 이음이 되겠죠. 마리움, 마리부스, 마리아, 마리부스가 됩니다. 이제 막바로 이제 거의 이제 10m 남았습니다. 자원 변화를 해보자고. 10m 남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가면 된다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명사 변화를 절정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아까 80m 이제 왔고 지금 90m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원 변화를 해보자고. 자원 변화. 자원 변화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 칩시다. 이 설명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자원 변화는 이격에서 의관을 찾아야 돼. 이게 중성, 남성 골고루 다 있는데 특징이 뭐냐? 이격에서 항상 이수로 끝납니다. 근데 의관을 반드시 이격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격에서 대부분 나오긴 나오는데 이 자원 변화만큼은 일격과 이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주로 의관을 이격에서 찾아야 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막바로 그냥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인이 밀레스입니다. 일격은. 그런데 이 밀레스 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사진에 딱 찾아보면 티스가 나온단 말이야. 밀리티스란 말이야. 밀리티스. 그러니까 일격과 이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격에서만 어간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격 가지고 이제 어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격에서 밀리티스가 됐는데 이스는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밀리트까지가 이게 어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자음 변화는 이격에서 어간을 찾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격은 밀레스입니다. 군인의 밀리티스. 삼격은 변화가 똑같아요. 밀리티. 사격은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달라서 M이 됩니다. 밀리템. 목격은 밀리테. 아까 우리 이 변화 같은 경우는 뭐 E로 끝나겠죠? 그러나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A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겠지만 복수일격 똑같습니다. 이 변화하고 S 끝납니다. 밀리테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변화가 아니고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I가 사라진 거예요. 자음으로 대체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밀리툼 맞바로. 그 다음에 이부스, 밀리티부스, 밀리테스, 밀리티부스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숨차라라고 여러분들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밥 먹는 기쁨도 여러분들이 빨리 마치면 빨리 밥맛도 돌아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밥맛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제 명언입니다. 많이 쓰는 가운데 빅토르라는 말이 되죠. 승리자. 빅토르. 이게 이제 일격만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가 있는데 어간은 반드시 이격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격이 빅토리스입니다. 빅토르까지 이게 어간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나머지는 변화 그대로 합니다. 일격 빅토르, 이격은 빅토리스, 삼격은 빅토리, 사격은 빅토렘. 이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빅토렘. 오격은 이 변화 아니기 때문에 해가 됩니다. 빅토레, 빅토레스. 그 다음에 이게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이가 아닙니다. 이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됩니다. 빅토룸. 그 다음에 빅토리부스, 빅토레스, 빅토리부스가 됩니다. 몇 개만 더 해봅시다. 둑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 근데 일격은 둑스입니다. 이 둑스가 어떻게 희한하게 어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격에서 반드시 어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격을 딱 보게 되면 둑키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를 딱 잘라내면 둑, C로 바뀝니다. 주로 X는 주로 C로 많이 바뀝니다. 일격은 둑스, 이격은 둑키스가 됩니다. 둑, 나기, 이스, 둑키스가 됩니다. 나머지 변화는 똑같아요. 둑키, 둑캠, 둑케. 복수일격, 둑케스, 둑쿰. I가 날아갑니다. 이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둑캠. 그 다음에 이부스, 둑키부스, 둑케스, 둑키부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몇 개만 더 해봅시다. 팍스, 우리 평화, 화평이란 말인데 저희 키우던 개 이름이 팍스입니다. 자, 이격은 팍스, X입니다. 이격에서 어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격에서 팍키스가 됩니다. 삼격은 팍키, 팍캠, 팍케, 팍케스, 팍쿰, 팍키부스, 팍케스, 팍키부스. 진짜 마지막 하나 하고 이제 마칩시다. 호모가 나옵니다. 인간. 일격은 호모, 호미니스, 호민까지 이격에서 어간 찾습니다. 호민까지가 이제 어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호미니스. 삼격은 호미니, 호미넴, 호미네, 호미네스, 호미눔, 호미니부스, 호미네스, 호미니부스까지가 그렇게 변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천천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을 할 필요가 없지. 원망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역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숙지하시고 정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절대로 바이러스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